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요. 국외적으로는 서양이나 일본 세력들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통상이라는 것은 뭘까? 서로 교역을 하자는 거겠죠. 교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 그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허용하지 않은 세국 정책이 기본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안 하겠어. 그러니까 빨리 교역 좀 하자고. 그래서 서양과 일본 세력들이 조선에 이렇게 위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조선 각지에서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생긴 배들이었을까? 이런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기존의 조선 배들하고만 다르게 생겼죠. 캐리비안 해적에서 봤던 그런 배들이겠죠. 서양의 범선들입니다. 기선들과 19세기에 조선이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니까 사진 찍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등장하잖아. 근데 여기는 왜 대원군이라는 말이 등장할까? 대원군.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의하면 선대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이제 유교의 종법에 따라서 예전 왕이 아들로 입직한 뒤에 왕위를 계승하는데요, 이 경우 그 왕의 친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 친아버지인 대원군은 대부분 다 죽었었겠죠.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형식상, 예의상 대원군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 앞서서도 우리 선조, 인조, 철종, 아버지도 대원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대원군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네, 누구?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일 유명하죠? 왜? 살아생전에 대원군이 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대원군이었다, 왕의 아버지였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은신군의 아들이에요. 사도세자는 본인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은 조선 후기에 이제 왕위를 혈통을 잇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은신군이라는 이제 비의 아들의 그 후손이고요. 자신은 이제 왕이 되기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동 김씨가 능력 있어 보이는 왕실의 후손들을 다 영무로 몰아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홍성대원군은 어린 시절 때 일부러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건달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상가집 개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홍성대원군은 가슴속에 언젠가는 조선을 개혁하고 올리자 하는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철종이 후사가 없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위 계승권은 이제 제일 왕실은 높은 어른이 이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가장 높은 어른이 누구였을까? 네, 헌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효명세자의 비였던 조대비가 갖고 있었는데, 조대비하고 호선대군이 고종을 다음 대를 잇는 왕으로 지정하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고종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전혀 권력도 없는 사람에서 이제 최고의 실력자로 이제 흥성대원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였고요. 개혁 목표는 뭐였다? 네, 뭘 강화하여? 그 당시 이제 땅 아래로 떠졌던 왕권을 강화하여
서양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혁 정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흥성대원군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였습니다.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막 부패했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런 부패한 관리들을 내쫓고요. 능력 있는 관리들을 골고루 뽑았어요. 따라서 나라의 기강이 또 바로 잡히게 되고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다음으로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서원을 철폐해버렸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좋은 의미였었는데 이제 국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책이나 토지나 노비 등을 받고 세금도 안 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지만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또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야. 전국적으로 한 몇 개가 생겼다? 600개가 생겼어요. 600개가.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또 괴롭히기도 했대요. 어떤 곳은 이제 나라보다 서원이 더 권력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서원의 폐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렵게 하고 당쟁 싸움에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서원을 몇 군데만 남기고 40여 군만 남기고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유생들의 양반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겠죠. 하지만 대원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나갑니다. 그 당시 서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악명을 높였던 서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서원이냐면은 요 서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원인데요. 우리 여름 때 자주 가는 계곡이 있어. 이름은 5글자입니다. 어떤 서원일까? 아는 사람은 크레스팅에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깜짝 퀴즈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져갖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호포제. 호포제라는 건 뭐냐면은 부역이라든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이제 안 갈 사람들은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양반들은 어떻다? 나 원래 안 가. 뭐 군대 뭐 내가 왜 가? 응?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양반에게도 너도 안 가니까 너도 세금 내. 야, 양반이라고 안 내는 거 어딨어? 평민에게만 냈던 세금을 양반에게 똑같이 걷었어요. 이러한 인재등용, 선을 철폐, 호포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이제 그 혜택을 받았고 굉장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홍성대원 등장하니까 뭐가 달라졌어. 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홍성대원군이 모두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홍성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중국 경복궁이라고 했죠. 조선의 전국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계속 이제 폐허 상태로 남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어디서 그 업무를 보았다? 창덕궁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경복궁을 짓게 하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근장진 크게 있고요. 이제 굉장히 멋있는 경위로도 같이 짓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실의 권위를 이제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궁궐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백성들하고 양반들한테 이제 돈도 많이 걷었고요. 가치를 100배 올린 돈도 발행했어. 이게 당백전이라는 돈인데 이걸 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의 인플레이션 같이 물가가 팍 올라버렸어. 그래서 살기가 갑자기 또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방을 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정의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